네, 이어서 오늘 강의를 위해 멀리서 방문해 주신 대한사랑 윤창열 이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창열 이사장님은 전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학장을 역임하셨고 2023년 6월에 대한사랑 5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셔서 1만 년 한민족 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우고 대한역사 광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꽃다발 증정을 부산 경남 지역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사랑은 2013년 창립이 되었어요. 2012년 STV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께서 환단고기 역주본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단고기의 역사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사랑이 성립이 되었고요. 우리 민족은 특이하게도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단 사학자들이 주류 사학계가 이 사학계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일제 식민 사학을 광복이 된 지 지금 7,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의 그 식민 사학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가야 고분군 7개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을 김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리고 합천을 달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 그 상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뺐어요. 그 기문이라든가 달아라는 것은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당연히 빼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전라도 천년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라도 천년사뿐만 아니라 김해시사라든가 부산시사라든가 이 모든 것이 식민사학의 잔재인 임나일 본부에 의해서 기술이 되고 있어요. 경상도 남쪽과 전라도가 일제의 식민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환단고기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올바른 역사를 전하고 역사 광복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기에서 홍산문화가 어떻고 우리의 역사가 어떻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일제시대 때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듯이 역사 광복군이 되어가지고 우리 역사가 광복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또 바로 이어지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시개천 5920년, 단군기원 4356년, 대한사랑 부산지부 역사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민족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천부경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부경은 9,000년 전부터 우리 한민족의 면면이 내려오는 인류 최초의 계시록입니다. 신교의 문화원전 천부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시 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 십거 무게 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 합육 생 789 운 34 성환 57 일 묘연 만왕 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본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강의 주제는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홍산 문화입니다. 대한사랑 윤창열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 1일자부터 역사 광복단체 대한사랑 이사장을 제5대 이사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임기 4년인데 부산은 이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처음으로 오늘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전국을 순회 중인데 뭐 대구는 갔다 왔고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또 서울을 가고 근데 오늘 뭐 부산을 왔는데 얼굴이 아는 분도 많고 또 새로 오신 훌륭한 분들도 많고 하여튼 모처럼 만에 저도 부산을 처음 왔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한 1시간 20분, 한 80분 정도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한민족의 이 뿌리 역사와 이제 홍산 문화라는 건데요. 원래 이제 홍산 문화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홍산 문화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삼성조의 역사, 환국, 판국, 배달국, 이 단군조선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홍산 문화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먼저 우리의 삼성조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홍산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민족의 우리 뿌리 역사,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이면서 전 인류의 어머니의 나라 환국이 있었어요. 이 환국이라는 것은 한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한문으로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환국이라는 것은 환한 광명의 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이제 의미가 심장한데 우리 민족은 국호가 9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9번의 국호가 전부 광명이에요. 환국, 환한 광명의 나라. 배달국은 박달에서 온 거예요. 응?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달이라는 건 땅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해가 비치는 곳을 양달, 그늘진 곳을 음달, 기울어진 곳을 비탈이라 하듯이 환한 광명이 비친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배달국. 조선이라는 것은 조일선명, 아침의 태양이 선명하게 빛난다. 그 다음에 지금 잃어버린 고리가 되는 부여라는 것은 아침의 태양이 어둠을 헤치고 먼동이 부옇게 밝아온다. 그리고 고구려라는 것은 고대 광명, 높고 크고 빛나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의 국통은 통일신라가 아닌 남북국 시대지만 대진국으로 갑니다. 발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발해라는 것은 713년에 이윤기가 당현종이 대조영을 발해 군왕에 봉하면서 자기들 역사책에 발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뭐 중국 사람들이 발해하는데 정작 당신들은 대진국이라고 썼어요. 응?
대진국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의 국호는 대진이라고 썼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진으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이 동방진자. 동방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 그리고 이제 뭐 이어가지고 고려는 고구려의 준말이고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이 한에는 한 30여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광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 하나를 깨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의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전부 이 광명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은 천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명령한 그게 미션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자신의 그 마음의 광명을 밝혀야 된다. 마음의 광명을 밝혀야 된다. 환국이에요. 나도 마음의 광명을 밝힌 사람, 너도 마음의 광명을 밝힌 사람, 모두 환한 사람. 그러니까 환국이에요, 나라가. 근데 이 환국을 모두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환국은 갑자년에 7197년에 건국을 합니다. 내가 논문을 쓰다가 저걸 봤어요. 이제 대종교에서는 배달국 기원 125년을 삼거든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책을 보면서 이 환국이 3301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따져봤더니 갑자년이야. 야, 기가 막히다 이게. 갑자년.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도 갑자년에 건국을 해요. 3301년이니까 중복이 되는 1년을 빼면은 3300년이 나오잖아요. 60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자, 환국은 어떤 시대냐? 지금의 이 여러분들은 머리가 전부 쇠뇌되어 있어요. 뭐에 쇠뇌되어 있느냐? 과거에 구석기 시대 돌 깨는데 몇만 년, 신석기 시대 돌 가는데 몇천 년,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문명이 진화되어 왔다. 과거는 미개했던 시대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인류 최초의 모든 우리 민족의 그 조상들, 선조들은 전부 다 도통을 하고 마음의 광명을 밝혔던 그러한 전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환국은 무병장수를 누린 황금시대인데, 자, 3301년인데요. 7명의 환인이 있었어요. 그럼 7로 나누면은 한 4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환인 한 명이 470년을 다스렸다는 거냐. 지금의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이제 판단고기 초창기 연구자들이, 야, 저거는 7개의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한 분이 470년 평균 다스렸어요. 그리고 환국이란 나라는 환단고기에만 나오는가? 아니에요. 이 환단고기는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고성희 씨 문 중에서 전해 내려온 거예요.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문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성희 씨에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을 전했거든요. 삼성기상, 이건 운초 계윤 선생의 집에서 전해 내려왔던 것이고, 삼성기하, 백관묵 씨 집에서 전해 내려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군세기, 이것은 고성희 씨의 9세 할아버지인 그 행촌 이양이 지은 것이고, 북부여기, 이것은 범세동이라는 분이 지었지만 그 자체를 이영이라는 사람 집에서 구했어요. 고성희 씨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고기의 백미는 태백일사인데 8편으로 되어 있는데 중종시대 때 역시 그 고성희 씨인 이맥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고성희 씨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철학을 전한 정말 그 훌륭한 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국은 이제 무병장수를 누린 황금시대인데 서양에서도 지금 그런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인류의 초창기의 무덤을 파보면은 무기가 없어요. 무덤 속에 무덤이. 그래서 한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인간의 이제 이성이 발달합니다. 이성이 발달하면서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데 인간은 타락을 해요. 그 이전까지는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상향 시대였던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황제내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황제내경은 한의학의 그 바이블인데 근본되는 책인데 거기에 그 소문 1편의 상고 천진론을 보면은 과거에
사람들은 진인이 있었다. 진인이라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 수명이 무궁하다. 그 다음에 중고시대에는 지인이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인시대가 되고 현인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진인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인은 수명이 천지와 같다는 거예요. 신선시대였어요. 인류의 초창기 시대가 신선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걸 지금 가르치질 않아요. 자, 이거 뭐 지금 80분에 맞춰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얘기하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림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7197년에다가 2023년을 더하면은 올해가 9220년이에요. 환기 9220년. 그리고 환국이라는 것은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도 석유환국이다. 이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남북이 오만리, 동서 이만이다. 요걸 가지고 강단사학자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옛날에 무슨 거리를 재는 단위도 없었는데 무슨 2만리, 5만리 같은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중국 25사의 진서 사이전을 보면은 사람이 말을 타고 천천히 가요. 하루를 가. 그게 백리예요. 그게 백리야. 그러면 2만리라는 건 뭐냐? 200일을 가는 거예요. 200일을 가면은 말을 타고서 2만리예요. 500일을 가. 그 5만리예요. 그게. 옛날 사람들은 물자 떠가지고 거리를 쟀던 것이 아니라 마행리, 말이 가는 거리를 가지고 말을 타고서 천천히 하루 가면 그 백리예요. 백리. 이렇게 해서 남북이 5만리다, 동서가 2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진서 사이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이 무식하니까 그런 25타도 안 보니까 뭐 저걸 가지고 틀집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환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12지지의 원리에 의해서 땅의 원리라는 것은 12지지예요. 제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10간 12지 연구라는 책을 냈어요. 10간 12지에 대해서 6편의 논문을 썼어요. 6편의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냈는데 10간, 하늘의 모든 질서는 10천간으로 이루어지고 땅의 모든 질서는 12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논문을 쓰면 영감이 와요. 왜 하늘은 10일까? 하늘의 완전수는 10이고 땅의 완성수는 12이구나. 완성수예요. 천생지성, 하늘은 생하고 땅은 완성을 하는데 그 완성하는 수가 12이기 때문에 12환국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국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 도표를 보면은 시베리아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서 이 수메르 문명을 건설하는데 이 12환국 중에 우르국이 있고 수밀리국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의 이라크 지방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수메르 문명을 건설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고향이 어디냐? 수메르라고 얘기를 해요. 저 밑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샤무엘 노아 크레머라는 교수는 히스토리 비긴스의 수메르, 역사라는 것은 수메르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저 수메르 문명을 건설했던 주인공들이 우리 12환국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 수메르 문명과 인류의 서양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뿌리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수메르 문명과 그렇다면 우리 문명과의 유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메르의 그 창세 신화를 보면은 수메르 사람들은 뒷머리, 후두부가 평평한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었다. 블랙 헤드드 피플이었다. 지금은 이제 혼혈이 돼가지고 저걸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저렇게 창세 신화에 되어 있고 한국어와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동일한 교차어예요. 교차어이고 같은 단어가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엄마, 아빠, 사람, 아우, 달, 북, 뭐 이런 거, 막 치는 북 같은 거요. 이런 것이 동일한데 뭐 교차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어 나는 나에다 는자를 붙여요. 당신에다 을자를 붙여요. 이렇게 토시를 붙여요. 그래서 이걸 교차어다 또는 부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거든요. 같은
부차거다 이거예요. 수메르와 한국어는. 그리고 이제 60진법을 사용했어요. 이제 60이라는 것은 10간과 12지를 결합하면은 이제 60갑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분명히 10간 12지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0진법을 쓰는 게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제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김상일 교수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이름이잖아요. 엘리자베스가 60이라는 뜻이라는 거야. 김상일 교수 때 그 얘기 듣고서 뭐 찾아봐도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근데 김상일 교수는 뭘 연구했는지 엘리자베스라는 말이 60이라는 뜻이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이 수메르 사람들이 60진법을 쓰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1분 60초, 60분 이런 것이 전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혼 전에 함을 줘요. 이거 우리 민족의 풍습이죠. 수메르 사람이 함을 줬어요. 그 다음에 수메르 왕들이 뭐 석상이라든가 그림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머리에 상투를 틀었어요. 그 우리 민족이거든요. 씨름을 하는 거. 옆에 있는 게 향로인데 이 향로가 그 이라크 근처에 닌투 신전에서 발굴된 향로인데 씨름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씨름을 하는 건 우리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순장제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은 머리에 이고 다녔다. 해서 수메르의 문화와 풍습이 우리 민족과 대단히 비슷하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김상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새의 그 중심과 같고 양쪽 날개를 쭉 뻗으면은 서쪽으로 뻗어가는 것이 수메르 문명을 이루었고 동쪽으로 뻗어가는 것이 북미와 남미의 문명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인디안 문화라든가 북미죠. 아스텍 문명이라든가 중미에는 마야 문명이 있고 남미에는 잉카 문명이 있는데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데 배재대학교 서반학과 교수의 손성태가 있어요. 손성태가 나한테 자기가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내가 멕시코 가서 1년 동안 뭐 연구를 하고 오겠다. 그런데 갔다 오더니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멕시코 원주민의 언어를 연구했다는 거야. 했더니 그 무슨 우리말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다마틴이라고 한다는 거야. 점쟁이를. 그 다음에 화가를 다기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집은 똑같고 나그다보다는 나는 그것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책도 쓰고 손성태가 KBS에서 그 초청해가지고 멕시코 가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근데 그때 한번 보다 보니까 토끼를 멕시코 사람들이 토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베링 해협이나 알류산 열도를 넘어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넘어간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의 중심 몸뚱아리에 해당하고 양쪽 날개처럼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서방으로 건너가서 인류 문명의 뿌리를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하나 집어넣었어요. 임시정부 수립 23주년,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일어난 뒤에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23주년 1942년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건 임시정부 자료집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자, 환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군, 부여, 사만. 물론 이 사만일 때는 남사만이겠죠. 삼국, 고려, 조선 및 대한민국을 거쳐 민족의 광채를 보존하여 100번 전쟁에 분발하여 시종일관하였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환국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도 계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국을 인정했잖아요. 임시정부에서.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은 환국 부정합니다. 배달국도 부정해요. 단국도 부정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다 부정하고 있어요. 강단사학자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광복을 위해서 이 대한사랑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 배달국이에요. 배달은 박달의 뜻이에요.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 백두산을 얘기해요. 백두산. 그래서 이 기원전 3897년, 이 갑자년이에요. 그리고 기원전 2333년 무진년까지 2033년까지 무진년이죠. 저건 고조선의 건국이니까 18명의 환웅이 있었고 1565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배달의 후손인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는 모르고 맨날 음식 배달하는 얘기밖에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한국은 인구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북쪽에 날씨가 추워지게 됩니다. 판단국에는 인다산핍이라 사람은 많아지고 생산은 부족하게 되어서, 그리고 기후가 추워지니까 환웅철왕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와 문명 개척단 이 3,000명을 건드리고, 아주 이 3,000명이 의미가 있거든요. 동방의 38목 3,000명을 거느리고 백두 가지고 배달국을 세우고 신시를 여셨어요. 신시라는 것은 삼신상제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다. 하느님의 이상을 이 땅에서 실현한다. 이런 뜻으로서 이제 신시를 여셨고, 근데 이제 그 백두산에 가장 먼저 이주해온 민족이, 그때의 백두산은 아마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의 백두산은 946년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그 높이 솟은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좀 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원주민인 호족이 있었고, 두 번째 웅족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환웅천왕의 환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세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구경에 일석삼극, 하나가 나누어져서 삼극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이 술을 마셔도 석잔, 대사상에 술을 올려도 석잔, 가위바위보를 해도 꼭 3번이거든요. 이 삼수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3번에 걸쳐가지고 민족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환웅천왕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웅족과 호족이 있어요. 곰을 토템으로 섬기는 웅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는 호족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강단사학자들은 무슨 단군 신화 해가지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 곰과 호랑이가 유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임진왜란 때 맹호부대를 월남에 파견해요. 그 맹호향월, 그러면 맹호부대가 월남에 간 거지 용맹한 호랑이 한 마리가 월남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때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맹호향월이라고. 저걸 말이야, 이 환단고기에는 분명히 웅호이족이다.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는 두 부족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신시본기에 가면은 웅여호 양가다. 웅과 호의 양쪽 집안이었다. 이렇게 해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웅족과 호족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에서는 무슨 단군 신화라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 운동하는 것 이렇게 가르치고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배달국 시대 때 아주 뛰어난 또 두 번째 인물이 14번째 치우천왕. 2002년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수도를 이제 백두산에서 수도를 청구로 옮겨요. 이제 우리가 청구국이라는 말도 쓰는 초기 청구국은 저 대릉하 상류예요. 저 지금 대릉하 상류 요령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산동성 저쪽이에요. 지금 무덤은 저 밑에 있는 산동성 문상현에 있는데, 제가 94년인가 5년에 하여튼 치우천왕 능을 중국의 문상현에 가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14세 치우천왕, 사실 치우천왕 또한 그 신선 문화의 뿌리예요. 신선 문화의 뿌리. 치우천왕이 150세에 돌아가시는데, 황제 헌원과 탕록에 들에서 북경에서 한 200km 정도 가면 탕록시가 지금 있어요. 뭐 저에 가봤어요. 10년 동안에 73을 싸워가지고 그를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요. 그런데 사마천에 쓴 사기를 보면은 금살치우다. 황제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이렇게 그 역사를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우천왕 제가
한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만세 도술지종이다. 거기에 보면 황제와 전쟁을 할 때 안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만세 도술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고 만고무신 용광지조다. 후세에 전쟁의 신, 군신으로 봉해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황제한테 잡혀서 죽었으면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신, 전쟁 영웅의 신으로 받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군부대도 강연회를 많이 가요. 아주 반드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군부대에서 백전백승의 신화인 치우천왕의 동상을 모든 부대에다가 만들어 놓지 않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정말 우리 군대에서 모든 군대에서는 말이에요. 모든 부대에서는 이 치우천왕의 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법의 뿌리가 되는 분이고 금속제 무기의 창시자다. 그래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를 치우천왕 당시부터 청동기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이에요. 지금의 이 강단 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청동기를 기원전 10세기 또는 막 6세기, 7세기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청동기가 만들어져야지 국가가 성립한다. 개떡 같은 논리를 펴가지고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6세기, 7세기 이렇게 내려잡고 있거든요. 아주 그런 걸 보면은 막 저는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이게 저게 이제 산동성 거야현에 있는 이게 치우 견비총이고 중국 놈들이 치우가 하도 포악해가지고 사지를 절단해가지고 여기엔 어깨만 묻었다. 산동성 거야현인데 이것은 이제 탕록에 있는 중화 3조당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황제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는 여망의 후손이다. 염은 신농씨예요. 그 다음에는 여망치의 후손이다. 우리의 조상인 치우천왕까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다 가져가서 중화 3조당이라고 그래서 이 탕록에다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자, 다음이 이제 고조선 시대인데요. 고조선은 2333년 무진년이에요. 60갑자의 5번째 갑자을즉 병인종묘 무진. 그리고 238년까지 47명의 단군이 있었고 총 2096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삼국 유사를 보면은 왕침의 위서를 인용해요. 왕침의 위서를 인용해가지고 왕침의 위서에서 이르기를 요때 위라는 것은 중국의 위나라가 많거든요. 요거 삼국시대의 위나라입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그 위나라예요. 위서에 온 내왕 이천제의 과거 2000년 전에 저 제라는 것은 해제자예요. 우리가 천재 이루의 기회다 할 때 그 제자가 해제자거든요. 1000년에 한 번 만나는 기회다. 2000년 전에 유 단군 왕검이 단군 왕검이라는 분이 계셨다 이거예요. 입도 아사달 하시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개국호 조선하시니 나라를 열어가지고 조선이라고 그랬으니 여고동시다. 윤임금과 동시대의 사람이다. 고려의 3번째 임금이 정종이에요. 정종의 이름이 윤임금 요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요라는 글자를 못 써. 그래가지고 저 고자로 휘를 해가지고 고자로 써놓은 거예요. 윤임금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썼으면은 또 강단사학자 놈들이 별소리를 나가겠죠. 이거 중국 사람이 쓴 글이에요. 중국 사람이 쓴 위서에 왕침이 쓴 위서에 있는 걸 그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고조선은 가상의 국가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조상의 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 삼한관 경제예요. 고조선은 하나의 나라죠. 단군이 통치했어요. 그런데 대단군께서 2명의 부단군을 두어서 다스렸어요. 천지인의 원리에 의해서 일석삼극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나라지만 진한마한 번한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진한마한 번한이라는 이름이 천일지일 태일에서 오는 건데 천일. 그래서 저는 저게 지금 마한인데 한반도예요. 한반도인데
저게 물 안에서 온 것이 아니냐. 천일생수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지이생화, 땅에서 두 번째 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불 안에서 변환이 나오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지금 진한을 원래 신한을 읽어야 된다. 신이라는 것이 크다는 뜻이며 뭐 그런 그 높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태일을 신한이라고 표현을 해서 진한마한 변환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진한마한 변환하면 김해에 변환이 있었고, 경주에 진한이 있었고, 익산에 마한이 있었고, 요건 중사만 연맹국이에요. 중사만 연맹국이고, 본래 고조선의 이름이 사만이에요. 고조선의 사만은 고조선의 다른 이름입니다. 1897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설립할 때, 그리고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한이라는 것이 중사만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조선의 사만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 송화강, 저 하얼빈, 거기가 진한 땅이고, 그 다음에 한반도가 마한 땅이고, 북경 주위가 번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대단군은 저 진한 땅에 계시고, 부단군을 두어가지고, 초대 그 마한의 부단군은 웅백다라는 분이고, 그리고 번한의 초대 단군은 치우천왕의 후손인 시드남이라는 분이었다. 이런 것이 환단고기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조선은 이제 수도를 3번 옮겨요. 이것도 3번을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부경의 핵심 사상이 천일지기 인삼이거든요. 이 천일지기 인삼의 그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그런 철학적인 함의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진한마한 변환의 깊은 뜻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걸 설명을 못하겠어요. 자, 고조선은 진조선이라는 것은 인에 해당하거든요. 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 바뀌게 되는데, 제1왕조는 송화강 아사달 시대 하얼빈이에요. 이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왜 하얼빈에서 저격을 했느냐. 거기가 우리 민족 고조선의 심장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등방문을 저격을 했고, 초대 단군부터 21대 소태 단군 때까지 1048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서거정의 동국통감을 보면 단군의 영년은 1048년이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단군조선의 제1왕조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왕조는 22대 셋불루 단군에서부터 43세 물리단군 때까지 860년이에요. 근데 1048년 제1왕조와 860년 제2왕조를 더하면 1908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삼국유사에서 이련 스님이 단군의 수명은 1908세였다. 어떻게 사람이 1908년을 삽니까? 그것은 고구려의 제1왕조, 제2왕조의 영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단고기를 보지 않으면은 그런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동국통감이라든가 삼국유사의 이러한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왕조가 장단경 아사달인데, 이곳은 188년 동안 지속이 됐고, 그때 44세 구물단군께서 대부여라는 그러한 명칭을 쓰게 돼서 이제 부여의 명칭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진조선은 이제 수도를 3번 옮겨요. 왜?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천에 해당하는 마한은 평양이죠.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번화는 2번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배달국도 청구국과 배달국 2개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도 환국 배달 조선 3301년, 1565년, 2096년을 전부 더하고 마이너스 1을 해야 돼요. 중복되는 해를 빼면은 6960년, 우리 삼성조 시대라는 것은 40년 부족한 7000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기자조선이라는 것은 요새 이제 안 가르쳐요. 우리 때 배웠어요. 기자조선. 그런데 사마천 4기에 무왕이 봉기자우 조선이 불신냐라. 기자를 조선에 봉해가지고 신하를 삼지 않았다. 이런 그 엉터리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중국의 역사책을 보면, 저 대만의 역사책을 보면은 저 조선반도는 상나라 말년 기자에 의해 개척되었다. 기자라는 사람은 한반도에 코빼기도 보인 적이 없어요. 기자라는 사람의 저 무덤인데 저기 산동성 조현에 있어요. 산동성 중에서도 가장 서쪽이에요. 서쪽 조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자가 그 움직인 것을
얘기하는데 기자는 본래 그 태원 쪽에 봉해졌다가 무덤은 저 조현에 있고 서화에서 살았어요. 서화에서. 그래서 그 서화에 가면 지금도 기자 독서대라는 유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이지 이 한반도에는 오지도 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기자조선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부가 끝나고요. 이제 2부 동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 이제 홍산문화 제오의 문명이다. 이 우리 삼성족,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홍산문화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는 엄청난 유물이 나오지만 해석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995년에 곽대순이라는 사람이 요하문명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뭐 이름하는 건 잘한 거예요. 우리가 문명이다 하면은 황하문명, 이집트 문명, 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강을 가지고 문명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요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요하 문명이다. 곽대순이라는 사람, 저 사람은 1938년생인데 저 하북성 장가구시 사람이고 지금 뭐 살아있을 거예요. 거의 뭐 노인네가 됐는데 지금 저게 이제 홍산인데요. 저게 전부 그 적철광으로 돼 있어요. 적철광. 그래가지고 태양이 떠오를 때 저렇게 붉게 빛나고 해서 저거를 홍산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산문화는 광의의 의미가 있고 협의의 의미가 있어요. 광의의 의미는 저 동북지방에서 나온 모든 요하 문명 자체를 홍산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6번째 문명을 또 홍산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요하 문명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고대사를 이제 송두리째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그래서 1944년에 저 소병기라는 사람, 저 사람 죽었어요. 1909년에 태어나가지고 1997년인가에 죽은 사람인데 요하 문명을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요하 문명이라 이름이 없었죠. 그 홍산 문명을 중화민족의 시조인 황제족의 문화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건 우리와 상관없는 문화라는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싹 들어가고 이제 전부 저걸 중국 문명에 편입을 시켜요. 이렇게 황제족의 문화라 그러면은 뭐 만주족이니 몽고족이니 여진족이니 조선족이 전부 이제 황제의 후손이 되는데 우리는 황제의 후손 아니에요. 이제 중국은 저렇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하여튼 요하 문명의 유물을 통해서 이 세계사를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요. 이제 중화 문명의 시원이 그 사람들은 황하 문명이라고 얘기하다가 그거보다 몇천 년이 앞서거든. 그러니까 요하 문명으로 바뀌게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 지역이라고 하는 만리장성 밖에서 나옵니다.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그 중국의 담장이에요. 담장. 우리도 우리 집안을 얘기할 때 담을 쌓거든요. 저 담장 밖에서 나왔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저건 중국 문명이 아닙니다. 만주가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그건 원래 고구려 땅이었고 우리 청나라 땅이었거든요. 고구려의 후손인.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한 100년 사이에 저게 중국 땅이 되니까 중국 놈들이 저게 무슨 자기들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건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만리장성 밖 동북지방에서 발굴된 이제 신석기, 그 다음에 동석 병용기. 그러니까 신석기 문화라는 것은 8개가 지금 있잖아요. 소화서 문화, 흑룡화 문화, 부하 문화, 사해 문화, 부하 문화, 조보구 문화 뭐 이런 것까지는 전부 이제 신석기 문화예요. 6번째 홍산 문화. 이제 거기에서 동석 병용기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소하연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 이것은 우리가 청동기 시대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홍산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의 문화가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엄청난 문물이 나오는데 중국 역사서에는 한 글자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순시대 때부터 저 동북 지방에는 문명의 대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그건 고조선의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고조선이라는 말이 조선이라는 말이 중국의 관자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중국 책에 나오거든요. 이건 조선의 문화 같다.
해야 되는데 안 쓰죠,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8개의 문화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그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의 최초의 문화는, 최초의 그 신석기 문화는 소하서 문화예요. 기원전 7000년에서 6500년, 그 2000년을 더하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부터 8500년 전의 문화예요. 이것은 1987년 내몽고의 오한기, 그 내몽골 자치주가 엄청 커요. 그 내몽골 자치주의 가장 동쪽이죠. 그 오한기, 이제 기라는 것이 중국의 현 같은 거예요. 맹극하 목두 영자향의 소화서촌에서 발굴되어 가지고 정식으로는 1989년에 그 소화서 문화라고 명명이 됐어요. 이것은 동북아 최고의 신석기 문화입니다. 이것은 전기 환국 시대예요. 전기 환국 시대. 환국, 중기,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전기 환국의 문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곳에서 발굴이 돼요. 이 문화라는 것은 처음 발굴된 곳에서 명명을 할 뿐이지 그와 같은 문화가요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럼 다 거기다 붙이는 거죠. 지금까지 한 40여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한기의 소화서 유수산, 설양유지, 적봉시의 임서연의 백음장안유지, 요령성의 사해유지, 요령성 남부의 그 마가자유지, 양과유지, 이렇게 해서 전기환국 시대에 최초의 그 신석기 문화를 소화서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화서 문화에는 뭐 토기밖에 안 나와요. 토기. 저렇게 토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저 민무늬 토기죠. 무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와전문 토기라 그래요. 두 번째 줄에 요거는 이렇게 점을 꾹꾹 찍은 것 같은 요거는 이제 그 빗살무늬 토기예요. 근데 빗살무늬 토기가 이 크로스된 격자형은 흑룡화 문화부터 나오고 이 소화서 문화에는 단선으로 나와요. 단선으로. 이렇게 해서 요것이 그 소화서 문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뭐 다 설명한 건데 소화서 문화의 토기들은 상좌에 있는 것처럼 민무늬 토기, 그러니까 주류를 이루며 밑이 평평한 평자형이다. 기타 움푹하게 그 점을 찍은 와전문 토기, 또 전형적인 빗살무늬 토기가 나타나고요. 주로 단사선문이고 하나의 비스듬한 문이라는 거죠. 격자문, 크로스된 것은 흑룡화문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흑룡화 문화라는 건데요. 이것이 기원전 6200에서 5200이니까 2000을 더하면은 7200에서 8200에서 7200년이에요. 그러니까 환국의 중기 시대예요. 1982년 오한기의 보국토양 흑룡화촌에서 최초로 이제 발견이 되었고 1985년에 명명이 되었는데 분포는 저렇게 넓게 지금 분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특징적인 것이 요거예요. 요게. 뭐 특징적인 게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귀걸인데 하나가 터졌죠. 이렇게 옥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옥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귀걸이인 옥결, 이제 결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석하다 할 때 터진 부족할 결자예요. 하나가 터져가지고 저 결자를 써요. 옥결 및 옥기가 축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무덤 속에서 저 귀에다가 귀걸이,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귀걸이다. 뭐 중국말로는 세계 최고, 스지의 쭈이, 뭐 꿀라우더, 얼후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기의 그 홍산 문화의 무덤을 파보면은 옥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학자들은 야, 석기 시대와 청동기 사이에 옥기 시대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옥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보면요. 압록강 너머에 여기 수화면이 있어요. 요령성의 수화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저기 휴전선 근처에 고성이 있어요. 고성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저 윗 고성인데요. 강원도의 고성인데 저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똑같은 것이 흑룡화의 옥결이 위에 것이고요.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에 있는 옥결이 밑에 거예요.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 문화권이에요.
흑융화 문화, 그것은 우리 민족과 동일한 문화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부 수화목으로 만들었어요. 중국의 그 옥 생산지가 대표적인 게 네 군데가 있거든요. 아주 수화목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남성의 그 독산옥, 그 다음에 저기 그 진시황릉에 있는 남전옥, 그 다음에 저 이제 신강성의 호탄옥,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중국의 유명한 옥 생산지가 있는데 이 전부 다 수화목. 이 홍산 문화의 대부분의 옥은 전부 이 압록강 너머에 수화목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럼 저거 우리 문화지. 저기에는 중국 한족이니 이런 애들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옥결이 많이 출토됐거든요. 부산시 동삼동에서도 저렇게 완전치가 않은 반쪼가리 그 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성군 문암리, 아까 그 주광면 그거죠. 두 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수, 안도리, 울산 처용리, 사천 선진리, 청도시 사천리, 제주도에서는 저렇게 네 가지가 나왔어요. 제주 고산리, 삼양동, 용담동, 용두동. 근데 그 5번하고 9번을 보면 좀 칼슘화되어 가지고 많이 빛이 바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의 특징, 왜 옛날 사람들은 옥을 그렇게 중시했는가? 옥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홍산 문화의 모든 그 유물들이 대부분 옥기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옥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옥에다가 물품을 만들었느냐? 옥을 가지고. 옥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불변함으로써 영생불멸을 추구하는 신선의 사상이 옥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주역을 보면은 주역 설계전에 건의옥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돼 있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뭐 아버지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늘은 옥이다. 이렇게 해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들어있고, 또 옥은 하느님을 상징해요.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는 곳을 천상옥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느님도 옥황상제라 그래요. 전부 옥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염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는 원적외선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찔령스러운 그릇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불길함을 예방하고 우리 건강. 뭐 요새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춘천에서 많은 옥이 나와가지고 옥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옥은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흑융화 문화에서는 농사를 지었어요. 노농사를 지었어요. 밭농사죠. 농사. 세계 최초의 재배종인 기장과 조. 흑융화 문화 흑흥구 유지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기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조인데 한 1460알이 됐는데 기장이 더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세계 한장농업 발원지다. 한장농업은 밭농사죠. 밭농사. 세계의 밭농사의 발원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후에 이제 이 기장과 조라는 것이 홍사 하가점 하층 문화의 사람들의 주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산 문화에 계속 지금 홍산 문화에서 흑융화 문화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 동북아시아 최초의 환호. 여러분들 여기 둥그렇게 있잖아요. 이 둥그렇고 이것은 해자라는 건데, 성을 쌓으면 해자가 있듯이 저거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쌓은 것이 아니라 동물을, 그 당시 전쟁이 없었어요. 동물을 방비하기 위해서 해자를 쌓고, 이게 이제 오한기 박물관에 이 거주지를 복원해 놨는데 이걸 쭉 보면은 한 120개 내지 한 145개 가구에 한 700 내지 90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 집단 거주를 했다는 거죠. 흑융화 시대 때. 그리고 이제 흑융화 문화의 이 빗살 토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를 계명대학교의 김양동 교수는 이게 햇살무늬 토기다. 햇빛이 비치는 것을 그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태양 광선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태양 광선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빛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빛이 신이에요. 빛이. 예. 광명이 신이에요. 우리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전부 그
국호가 9번인데 전부 광명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신이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내 몸의 이 광명이거든요. 뭐 천부경에서도 본신본 태양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뭐냐? 빛이라는 것이 신이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대상이고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빛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컴퓨터를 전문한 사람이 요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처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동그란 거, 요게 저 밑이에요. 제일 밑에. 그리고 이제 무늬를 구성을 해 봤더니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기 끝에는 하잖아요. 맨 끝에는 꼭대기에는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중심 태양에서 햇살이 쫙 뻗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빗살무늬 토기에 대한 아주 최근에 새로운 이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냥 우리 선조들 빗살무늬 토기를 썼어.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를 엎어놓고서 바닥 쪽에서 보여지는 햇살 무늬를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그림, 그 중심의 태양에서 빛이 쫙 퍼져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북아 최초의 접석총. 저게 이제 석관을 쌓고 위에 덮개돌을 씌우고 그리고 돌을 갖다 놔요. 이것이 적성묘라는 건데, 이 적성묘가 저 흑룡화 문화에서 기원해가지고 홍산 문화에서 대표적인 묘제가 되고, 하가점 하층문화, 하가점 상층문화를 거쳐가지고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일본, 지금 경주에 가도 적석총이에요. 그리고 저 다음을 보면은 저 고구려의 그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돌로 쌓은 7층, 그것도 뭐 장군총도 다 그 돌로 쌓은 것이고요. 그 있는데 빠진 것 같네. 하여튼 뭐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 백제, 서울에 있는 뭐 석천동 고분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적석총인데, 이 적석총이 우리 문화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저 중국 쪽으로 가면은 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 흑룡화 문화의 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최초의 그 석인상, 저기 이제 주거지가 있잖아요. 주거지에 저런 그 석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마 그 수호신이겠죠. 수호신인데 조상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두 번째 이 사해문화인데, 이건 기원전 56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죠. 흑룡화 문화가 5200년 전에서 6200년까지인데 5600년이니까 지금은 이제 흑룡화 문화에 흡입돼 버렸어요. 요령성 부신시 사해 유지에서 1982년에 발견이 됐는데, 1994년 돌로 쌓은 용상에 석퇴소룡이 발견됐어요. 이게 이제 용이라는 건데, 이게 한 2m 정도가 되고 이게 한 20m가 돼요. 20m. 돌을 쌓아가지고 용형상을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용의 민족이다. 우리는 용의 후손이다. 그래요? 진짜 용의 후손은 우리 민족이에요. 다 우리 거 가져간 거예요. 용봉 문화라는 것이 용의 문화, 봉의 문화. 용봉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느님을 대신해가지고 지상의 천자를 상징하는 뭐 그러한 상징물로 많이 쓰였고, 용봉이라는 것 자체는 이 우주라는 것은 주역에서 수화가 작용하는 거예요. 덜권의 천지를 대행해서 수화가 작용하는데, 그 수화의 작용을 물을 주재하는 신을, 불을 주재하는 신을 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봉 문화가 이 사해 문화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사해 문화. 그러니까 저게 5600년 전이면 7600년 전부터 용봉 문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해 문화에서도 뭐로서는 각종의 옥결, 그 다음에 옥기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요. 요화 제일촌, 아까 이제 주거지는
아까 흑룡화 문화에서 한 700 내지 900명이 살았던 그런 그 집단 거주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해 문화에서 나온 것은 요하 제일촌이다. 옛날 사람들의 거주지죠. 5번을 보면은 지금의 중국 학자들은 2012년부터는 그 사해 문화를 흑룡화 문화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 부하 문화인데요. 부하 문화는 복골이 발굴이 됐어요. 요 중기 환국 시대인데 1957년 파림좌기, 뭐 내몽골 동쪽이에요. 부하진 호이토양 부하구문촌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제 복골인데, 복골은 점을 치는 뼈라는 뜻이고, 이제 골복이라는 것은 뼈를 가지고 점을 친다는 뜻이고, 이런 뜻인데, 하여튼 부하 문화에서 가장 오래된 점을 치던 동물의 뼈가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상나라 시기에는 그 골복, 여러분들이 귀갑수골, 뭐 거북정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골복이 가장 번성했다가 주나라 이후에는 이제 시초점이나 서죽점으로 대체되어 가지고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뒤에도 함경북도의 무산군 무산읍의 청동기 시대 범의 구석 유적이 발굴된 이후 부산, 김해, 창원, 광주, 북구, 신창동 이런 데서도 계속 이 복골이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부하문화, 그 근원도, 부하문화도 중국 민족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민족의 것이다. 뭐 중국에서 거북의 등껍질, 배껍질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 하는데, 그 은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도 그건 동이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나라 자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조보구 문화가 나오는데요. 조보구 문화는 기원전 5000년에서 4400년이니까 요거는 이제 후기 환국 시대예요. 여기부터는. 그래서 오한기 고가와포양 조보구촌에서 1982년에 발견됐는데, 여기서 유명한 게 뭐냐? 중화제일봉이 나왔어요. 우리 아까 사해 문화에서는 중화제일용이 나왔잖아요. 중화제일용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저 토기가 저 봉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 봉 형상의 토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중화제일봉, 봉황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서 지역 최초의 그 채도가 나와요. 왜 채도라는 것은 그 황하 유역의 그 앙소 문화에서 나오는데, 앙소 문화보다 더 빠르게 이런 채도 문화가 나와요. 그리고 조보구 문화의 그 소산 유적지에 보면은 아주 그 준형기에, 준이라는 게 이제 술잔 준자인데요. 존자라고 쓰지만 준으로 읽어요. 그것은 준형기에 아주 칠령스러운 도안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글자가 약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기 되네요. 여기 이제 녹수룡. 요게 녹수룡은 요게 그 용의 형상이면서도 사슴의 모습이에요. 요건 저수룡. 요건 요 뿔이 있잖아요. 멧돼지에 뿔이 있고, 요건 조수룡. 요렇게 그 소산 유적지에 보면 이런 신령스러운 도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산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하 문명 자체를 홍산 문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협의의 홍산 문화는 기원전 4500년부터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2000을 더하면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6500년 전,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환국의 말기 시대에서부터 배달국 시대의 문화가 홍산 문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윤달이라는 사람이 1905년부터 198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5년 중국의 선사시대에서 홍산 문화라는 이름을 처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산 문화는 최초로 79년 요령성 조양시 객나심 좌이, 지금은 이제 객자현이라고 하는데, 동산치촌에서 대형 재단 유적인 동산치 유적이 처음으로 이제 발견돼요. 홍산 문화. 그렇지만 이 홍산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요, 1983년부터 우화량 유적이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1986년에 발표했는데 이 요하 문명의 꽃이 홍산문화이고 홍산문화의 꽃이 우하량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응? 자, 근데 이건 이제 배달국 시대에, 이건 배달국 시대의 유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우하량 유적은 4,500에서 3,000년까지지만 이건 3,5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배달국 초기에 해당되는 거죠. 기원전 그 3,500년까지 올라가니까 한 5,500년. 지금 이제 배달국 기원은 5,020년이잖아요. 홍산 문화 후기 유적이에요. 이때는 계급이 완전히 분화됩니다. 계급이 분화됐다는 것은 국가가 성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제 분업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홍산 문화 옥기를 만들려면요, 분업이 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초기 국가 단계, 초기 문명 단계에 진입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한국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고대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비로소 성립하고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한다는 이거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론도 아니에요, 이게. 응? 이런 이론을 가지고 고조선의 건국연도를 낮춰잡고 있거든요. 뭐 이 강단사학의 이 폐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치우천왕 때 4,7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부터 청동기를 썼다고 그건 유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의 청동기는 그거보다 더 올라갑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 예제의 기원, 중화문명의 기원이 이제 이곳에서 출발했다. 이 우하량 유적에서 출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하량 유적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큰 그 돔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아직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이 자체를 저 여신묘가 있는 여신묘, 그다음에 이제 여신묘와 붙어 있는 제2지점 거기에 이제 그 총묘단이 다 있거든요. 제단과 무덤과 이게 뭐 실지점인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아주 그 돔으로 만들어가지고 박물관으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신묘짜리거든요. 여신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라는 뜻이에요. 사당. 그리고 요게 이제 요 금자탑인데,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형상인데, 뒤에 한번 나올 거예요. 뭐 우하량 유적 이렇게 커요. 자, 제1지점이 여신묘인데, 어떤 뭐 간자형 또는 열십자형,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실이거든요. 여기 주실. 여기에 이제 신을 모셨어요. 근데 이거, 핵심되는 이 두상만 이렇게 발굴이 되고, 여기에 구슬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이 복원해놓은 모습인데, 그래서 주실에는 실제 인간의 3배 크기의 주신 3위, 그리고 2배 크기의 중급신, 그리고 한 배는 뭐 사람과 동등한 거죠. 하급신 등 이 3등급의 여신이 모셔져 있었다. 그러니까 인류 초창기에는 여신 문화예요. 여신 문화. 여신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리고 여신을 모시고 아마 그 중에 또 저 3배 크기의 주신은 아주 환국 때부터 모셔오던 그런 그 주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배, 2배 정도면은 아마 그 웅족의 여왕님 뭐 이런 분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주신의 좌우에 보조심격으로 흙으로 만든 곰과 매로 보이는 새가 신의 차자처럼 모셔져 있었다. 곰과 새가 흙으로 빚어가지고 모셔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우리 배달국의 웅족이거든요. 그리고 새라는 것은 신의 사자예요. 신의 사자. 그래서 이 산동성 지역에도 보면은 새를 토템으로 하는 것이 엄청 많은데 뭐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지점인데 이게 아주 그 유명한 거거든요. 적석총. 이렇게 해서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요거는 원형 재단인데 3등급으로 되어 있죠. 3단으로 되어 있고 요건 이제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이것은 총묘단에서 총은 요 무덤이고, 묘는 아까 여신묘고, 요거는 제단이죠. 제단. 그래서 이 적석총의 중심 대묘는 계단식 관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한반도에서 많이 나타나죠. 고구려의 그 장군총, 뭐 돌을 쌓은 거 아닙니까? 백제 적석총, 서울 석촌동 3호 고분 이처럼 그 돌을 쌓아서 만든 문화가 홍산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섯 번째 홍산 문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전체의 크기는 요거는 이제 축구장만 하다는 거예요. 이 전체 크기는 축구장만 하고, 요게 이제 제천단인데,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도 이 홍산 문화를 신비의 왕국이다. 그 신비의 왕국, 우화량 홍산 문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이제 기원전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5,500년 전에 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국이. 근데 이 강단사학자들은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5,500년 전에 국가가 성립돼 있었다. 그리고 이 무덤과 제단을 보면은 이렇게 천원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그래서 원방각 문화인데요. 우화량의 제단과 무덤은 우리 선조들의 우주관과 신관의 정수인 천원지방 사상을 보여주는 아주 이게 사적 유적이에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러니까 이것도 땅은 네모나고 왜 지구가 네모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땅이라는 것은 하늘은 둥글어가지고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땅은 방정해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땅이 네모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죠. 저는 뭐 한의학을 했기 때문에 한의학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인간은 소우주다. 왜 사람 머리가 둥그냐? 하늘이 둥그니까 우리 머리가 둥글다. 땅은 네모나니까 우리의 발바닥을 보면은 발바닥이 사각형이에요. 발바닥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뭐 완전히 그 소우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뭐 천원지방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지금 우리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무덤을 보면은 무덤에 관은 네모나 있어요. 근데 봉부는 둥글어요. 그건 안 쓰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호수를 파더라도 네모나게 호수를 파요. 가운데 둥글게 산을 만들어요. 그게 다 천원지방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인간은 이제 삼각형으로 원방각, 천지인을 상징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원방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국에 지금 북경에 가면은 뭐 천단 기본적으로 다 다녀왔을 거예요. 이것이 3단으로 또 되어 있죠.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고, 북경에 이게 천단공원이고요. 그러니까 이 천단공원의 뿌리가 홍산 문화의 우화량 유적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제2지점인데, 제2지점에서 아마 굉장한 높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옥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옥이 한 20여 점에 옥이 이렇게 나왔어요. 옥이. 그런데 뭐 여기 수많은 옥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요거예요. 저거는 뭐냐 하면은 상투를 틀고 상투를 덮는 옥고라 그래요. 옥고. 그러니까 상투를 틀었던 민족은 우리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우화량 유적의 주인공은 중국 사람 상투 안 틀잖아요. 그건 우리 민족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 서산 가서 강의를 하는데 참 의사가 왔어요. 의사가. 그 사람 신장내과인데 이 사람은 요거를 또 그렇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건 아주 뭐 신장 뭐 관련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이 제천이에요. 이게 제천단. 제천단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요. 이거 3단이에요. 3단. 이것을 확대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통형이에요. 밑에가 막혀있질 않아요. 위아래가 뚫려 있어요. 전부 위아래가. 이 원형재단을 복원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3지점, 7층에 거대한 그 금자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원형 적석
뭐 건축물도 이렇게 그 우화량 예. 자, 그러면 이제 제2지점 4호총에서 이제 동으로 만든 귀고리가 발견. 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시대가 지나면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500년 전이니까 5,500년 전 아니에요. 우리 치우쳐 4,70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4,700 충분히 그 청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2년에 발견된 홍산 문화의 도소 인상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흙으로 만든, 흙을 부어가지고 만든 남인상인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입을 왜 벌리고 있을까요?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행을. 손을 단전에다가 갖다 놓고 있어요. 손을 왜 단전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이 단전을, 정단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55cm, 길이가 한 55cm, 그리고 기원전 한 3,400년 전이니까 이 홍산 문화의 유물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였느냐? 수행하는 거였어요. 수행을 해가지고 신선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그 시대를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수행을 해가지고 내 마음의 광명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저 손발의 모습인데요. 왼손을 단전에 대고 오른손을 위에 갖다 놨는데, 아니 오한기 박물관에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입을 벌려야지. 왜? 입을 꽉 다물게 이렇게 복원을 해놨는지, 이것 무슨 복원이라고 한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하는 모습, 단전호흡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소하연 문화인데요. 기원전 한 3,000년에서 한 2,000년, 오한기에 소하연 향에서 발굴됐고요. 이 갑골문 이전에 도부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 소하연 문화에서. 그래서 여기 소하연 문화, 대남구 묘지에서 출토된 이게 문자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것도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읽어봐도요, 저 믿지도 못하겠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이 글자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하가점, 하층 문화인데, 이제 문화라는 것은 하층 문화, 그 위에가 상층 문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가점, 상층 문화보다는 하가점, 하층 문화가 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2300년부터 1300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2333년이잖아요. 고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하가점, 하층 문화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이건 뭐 우리가 연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해놓은 거거든요. 이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석성인데, 이제 전쟁을 하거든요. 인간의 그 전쟁. 그것은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기원전 4,000년 전부터 그 이전 사람들은요, 자연과 하나 되어서, 신과 하나 되어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6,000년 이후부터는 인간의 이제 이성이 발달해요. 이성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다 밝혀놓은 거예요. 맨체스터시에 사는 사람이 더 폴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서양 사람들이 6,000년 전 이전 사람들은 신과 하나 되어서 살았던 시대고, 6,000년 전 이후부터 문명이 발전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다. 우리가 얘기하면 안 믿죠. 서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6,000년 전 이전엔 무덤을 파도 무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제 성이 나오는데, 성에 이렇게 이게 홍산 문화에, 이게 적봉시 홍산구의 초두랑 진이라는 우리의 면이에요, 면. 이 삼좌점촌에 그 삼좌점 유지의 이제 항공사진인데, 성을 이렇게 쌓았어요. 성을 쌓는데 이렇게 하나를 내쌓아요. 이걸 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요거 하나하나가 치예요. 요거 하나하나가 15개, 여기에 10개. 그런데 요 치를 가진 석성을 쌓은 민족이 고구려성이에요. 고구려성. 이제 그 배워가지고 그 뒤에는 중국의 성도 요 치를 만들게 되는데, 이 치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성을 쌓는 방법입니다. 노하우예요, 노하우. 자, 비파형 동검. 이거 여러분들 뭐 비파형 동검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비파처럼 이렇게 둥글하면서 이게 동검인데요. 근데 이 하가점 하층 문화의 대표 유물이 비파형 동검인데, 따라서 이것은 하가점 하층 문화의 지표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의 지표 유물이에요.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모든 곳은 고조선 영토예요. 근데 산동성, 뭐 만주, 한반도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산동성 지역도 그 당시에는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물틀이 발견됐어요. 주물틀이. 그러니까 이 단군조선의 비파형 동검은 배달의 이 비파형 옥검을 계승한 것이지, 단군조선 초기에 이제 갑자기 출몰한 것이 아니다 해서 배달국 시대의 옥으로 만든 이런 그 비파형 동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가정 하층 문화의 특징적인 거, 비파형 동검, 적석총, 돌산무덤, 석관묘, 대형 건물토, 옥기, 삼족토기. 이 삼족토기 발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일석삼극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그 정족, 그 소정자 발이 3개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홍산 문화가 우리의 그 문화라는 이제 10대 근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 지역이라고 멸시했던 만리장성 밖 동북지방에서 출토됐다 이거예요. 만리장성은 담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담장 밖은 울타리 밖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아니에요. 소화서 문화에서 최초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 이유, 이건 우리 민족의 지표 유물입니다. 요하 일대와 한반도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특징적으로 출토가 돼요. 뭐 우리나라 해안가에서 빗살무늬 토기 많이 나와요. 흑룡화 문화의 옥을 비롯한 대부분의 옥이 압록강 서북 쪽에 수화목을 가져다 쓰고, 이건 뭐 압록강 가 아닙니까? 있음. 또 같은 시기에 같은 모양의 옥결이 한반도에서 다수, 아까 10개 발견된 거 말씀드렸어요. 부화문에서 발견된 복골이 우리나라 뭐 부산, 창원, 김해, 뭐 저 광주까지 다 나와요. 발견. 무덤 유적지에서 상투와 이를 고정하는 옥골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 것이 아니라 우리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하량 유지 여신묘의 주신 옆에 이제 보조신격으로 흙으로 만든 그 실제 크기의 곰이 모셔져 있었다. 새하고 함께 모셔져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우하량 유지에서 옥웅룡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게 옥웅룡인데요. 즉 이들은 곰을 주 토템으로 하고 있어요. 곰을 토템으로 하는 민족 웅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전문가가 만들어도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은, 어떤 그 계급이 분화가 되지 않았다면, 전문가가 있지 않았다면 이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초기의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하가점 하층 문화, 상층 문화. 여기에서는 제가 상층 문화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민족의 고유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대량으로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석총 무덤. 이건 뭐 만주에서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가야,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잖아요. 적석총 무덤. 그 다음에 이제 석관 묘와, 요 석관에 묘가 있고, 이게 덮거든요. 그래서 이 석관 묘와 덮개돌은 이후에 고인돌로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칩니다, 이게. 성을 쌓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적이 공격을 못해요, 공격을. 왜냐하면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게 굉장히 그 발전된 성곽을 구축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요거 치라 그래요. 이런 걸 치라 그럽니다. 요것은 고구려 성의 특징인데, 최초로는 고조선의 석성의 특징이면서도 이것이 그 삼자점, 그
초두랑진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발견이 됩니다. 자, 이제 뭐 결론인데요. 쭉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삼성조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식민사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역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일제시대에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역사 광복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역사 광복군이 돼요. 그런 역사 광복을 위해서 대한사랑이라는 이런 단체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홍산문화는 이 삼성조 시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이 삼성조 시대의 우리 역사예요. 석주 이상용 선생은 노예 역사의 축은 노예 국민을 만든다라고 하였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고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국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그런 역사와 철학을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참 정신도 나약해졌고, 그리고 우리의 그 위대했던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 의식이 강한 사람이 애국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그 조상들은요, 역사 교과, 역사를 배웁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역사 교과서가 지금 있어요. 지금 그 독립운동 박물관이 안동에 있어요. 안동 가봤어요. 그들의 역사 교과서가 있어요. 전부 단군부터 시작하고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한사랑만이 독립운동가의 역사반을 계승하고 있고,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반을 계승하고 있는 단체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사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거, 역사의식이 강력한 민족은 이게 혼이 살아있는 민족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죠.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유랑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지금 뭐 하마스하고 28 전쟁 여러분들 알잖아요. 90세 노인도 예비군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 20살 청년도 지원했다 그래.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역사가 있어. 그들의 역사가 뭔데요? 구약이야. 구약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애국심이 그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질 않아요. 무슨 역사를 지나가는 지식으로 가르쳐요. 내가 여기서 제가 강연을 하잖아요. 제가 강연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야 평생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역사의식과 그런 그 어떤 문제의식, 우리 대한사랑의 세 가지 그 모토가 뭐냐면 분노하라. 왜곡된 역사에 대해서 분노하라. 그리고 각성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것이 우리 대한사랑의 모토예요. 분노하라. 각성하라. 그러니까 지식으로 우리가 이걸 역사를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애국자가 되어가지고 민족과 국가를 위한 삶을 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전부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식, 민족의 역사의식이 강했고 주체성이 확립되었던 고구려 백제 대진국에서는 국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사대주의에 빠지고 역사의식이 나약했던 신라 이런 데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청나라가 고구려의 후손인데 청나라가 역사의식이 약해가지고 이 중국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소화를 대화로 변화시켜요.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소화는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대화라는 것 민족과 국가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사랑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 못해요 우리가.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교과서?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대진국,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에요. 그 일본 놈들이 해놓은 거예요.
과야를 넣어가지고 사국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에서도 좀 뜻이 있는 분들은 아주 그 대한사랑에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쾌척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뭐 저는 너무너무 고맙죠. 제가 이 7번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자연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비추어 가듯이 인류 역사는 지구의 가장 동쪽, 파키스트, 동쪽에 위치한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철학,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작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의 종주국, 인류 종교의 종주국, 인류 철학의 종주국, 인류 문화의 종주국의 시원민족입니다. 한민족은 가장 유구한 역사와 광활한 영토, 위대한 정신을 소유했던 인류 역사의 이건 종주국입니다. 역사의 상실은 민족의 소멸을 가져오고 역사의 회복은 이 민족을 중흥시키는 이 원동력이 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서 진정한 이 한국인으로 거듭나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사랑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헌 정리와 유물 유적을 통해 한민족의 뿌리인 황북, 배달, 고조선의 역사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열강을 해주신 윤창열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